정말 최악의 치료도 있었습니다. 전두엽과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을 연결하는 회로를 끊어버리는 방법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공격성은 진짜 많이 사라졌는데 네. 그 이후로 마치 로봇이 된 것 같다. 감정 표현도 못하고 성격 변화가 와서 무기력해져 있고 멍해져 있고. 네, 이거 보니까 지난 시간 정신의학의 역사 1편이 떠오르네요. 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난 흥행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나왔어요. 금기의 그 단어 네. 나올 뻔했어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정신의학의 역사 1편에서 이제 강제 입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네. 거기서의 치료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죠. 너무 충격적인 치료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댓글 중에 그 시대 의사라고 그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딱 그 의학의 수준이 이 정도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참 정신의학의 흑역사고 하지만 또 그거를 너무 부끄럽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수용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 어쨌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치료법도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세기에 발견되었던 획기적인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20세기에 이제는 19세기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대규모 수용이 이제 치료에 좀 변화했다고 해요. 병원에 수천 명을 수용하는 초대형 시설로 변하고 위생, 영양, 치료 수준이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처럼 열악한 건 그대로인데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게다가 증상이 심각한 분들이 많을 때 그걸 관리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법을 더 개발해야만 되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몇 가지 이제 획기적인 치료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인슐린 혼수요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 들어본 적 있죠? 네, 배웠던 거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주사를 하면 저혈당에 빠지잖아요. 저혈당 쇼크를 유발해서 네, 그런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죠. 이 영화 그 뷰티풀 마인드에서도 나와요. 존 내쉬에게 막 환각이 심해지니까 인슐린을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올리니까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혼수 상태에서 막 경련 발작을 하고 저혈당 쇼크가 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랬다가 당분을 주사해서 이제 혈당을 다시 올리면은 깨어나는데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환각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치료법을 했던 사람들이 주장하기로 이거를 20회 치료를 하고 나면은 환자의 80%에서 정신병이 나아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치료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치명률, 치사율이 좀 높은 치료법이 아니었을까요? 네. 사망률이 한 1에서 5% 됐다고 해요. 실제로 그냥 뭐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렇겠죠. 네, 이제 막 당이 올라왔다고 해도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분도 꽤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모든 환자분들이 잘 치료가 안 되고 통제가 불가능할 때, 이거 치료되네? 라는 뭔가를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배우긴 했었는데 기전상으로 정말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전상으로 주장한 거는 네. 가설이 이래요. 그러니까 심각한 저혈당 상태를 일으키면은 뇌에 일종의 충격을 줘서 신경세포 기능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게 정신병적 증상을 어쨌든 완화한다고 봤고 자율신경계도 조절시킨다고 했어요. 이 만프레드 사켈이라는 사람이 이거 처음에 개발을 했는데 인슐린이 자율신경계 부교감 신경의 긴장도를 강화해서 뭐 신경세포의 정상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어쨌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80%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점점 어쨌든 연구 기법들이 발달을 하니까 1950년대에 이제 RCT를 돌린 거죠. 무작위 대조군 연구. 네, 돌렸더니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결국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도 특별히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뭐 우연히 겹쳐진 결과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결과는. 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착각했을까에 대한 가설들로는 이제 맨날 우리 생각하는 선택 편향, 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은 환자만 이제 또 치료 대상으로 골랐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주면서 케어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더 호전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당시에는 치료자가 가진 의사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또 수용소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치료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면서 그런 플라시보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근데 지금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행동 문제가 심한 환자들한테 이거를 이제 시행을 했을 때 쇼크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뭐 말하자면은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컨디션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좀 진정이 되고 뭔가 뭐 행동 문제 소거라는 측면에서는 좋아졌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더 믿고 싶었겠지. 이거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믿고 싶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치료는 빠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빠르게 사라졌고, 다음 소개드릴 거는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많이 쓰는 ECT, 전기경련 치료. 네, 전기경련 치료는 1938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봤다고 해요. 간질하고 정신병은 서로 배제한다라는 가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질이 있으면 정신병이 없고 이런 식으로. 정신병이 있으면 간질이 없다. 근데 사실 우리 아니란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데? 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리고 일종의 경험적인 관찰로 했고, 가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간질 발작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면 정신병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 배제시켜주니까 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을 먹였다고 해요. 이제 간질을 일으키는 약을 먹였는데, 근데 그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에 질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들이 ECT를 개발을 했는데, 이 히스토리가 또 좀 충격적이긴 해요. 이 로마의 도축장에서 돼지를 도축하기 전에 전기 충격을 줘서 기절시키고 도축을 하는 걸 보고, 아, 저러면은 고통을 배제할 수 있겠다. 네, 인체에도 전기를 사용하면 안전하게 경련을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떤 환자에게 시작을 했냐? 이것도 참 엽기적입니다. 로마 기차역에서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조현병 환자를 데려와서 전기경련 치료를 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요즘으로 치면은 사실 서울역에 노숙하는 한 분을 이렇게 잡아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첫 시도는 여러 차례 실패하고 환자분도 사실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은 성공적으로 경련이 유도됐고 반복적인 치료를 하니까 환자의 증상이 극적으로 호전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효과가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는 중증 우울증에서 ECT의 치료 반응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생각보다 좀 높았던 네, 걸로 기억을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약물 치료 효과가 없는 중증 우울증 환자에서 한 70에서 90%가 증상의 현저한 호전 또는 완전 관해, 그러니까 싹 낫는 거를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되게 높은 건데 우리 정신과 의사들의 머릿속에도 ECT는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을 꺼내면은 일단은 그 표정에서부터 바로 전기경련? 이렇게 되시잖아요. 안전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막연한 좀 네.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사실은 원치 않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보호자분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호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다 자라나면서 언젠가 TV 속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 환자에게 강제적으로 막 전기를 가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맞아요. 우리들도 좀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지만 전기경련 치료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나와 있는 항우울제나 모든 치료법보다도 치료 성공률이 높은 기법이고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에서도 ECT 이거의 성공률은 한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치료법일 수 있는데 많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프로토콜 자체가 1회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뭐 10회 이 정도로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텀을 두고 좀 계속 시행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초기 ECT, 초기 정기경련 치료를 할 때는 근육 이완제나 마취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엄청 잔인했던 겁니다. 네, 예. 정말로. 그래서 환자가 심한 고통을 일으키고 막 강제로 하니까 근육 파열이나 골절 같은 맞아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영화들 같은 것이 소재가 되기도 하고 정신과에 대해 거의 이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약물 치료도 등장하고 이런 안 좋은 이미지도 하니까 거의 사장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마취하에 그리고 근육이완제 충분히 쓰면서 하니까 굉장히 또 효과적인 치료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치료법이죠. 수술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생각보다 좀 극적으로 좋아진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카타토닉 피처라고 하죠. 긴장증이라고 해서 말씀 없이 그냥 한 가지 자세만 유지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보이는 뭐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아주 우울감이 심해서 대화 자체가 거의 되시지 않고 누워만 계시던 분들한테 시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치료 효과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제 반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꽤 길게 가는, 유지가 되는 그런 치료법이었죠. 게다가 또 약물 치료는 우리가 좀 수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겠잖아요. 몇 주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데 이거는 즉각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자살 사고가 너무 심한 환자분, 막 응급 상태일 때는 더 치료법으로 많이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 치료법이 1938년에 꽤나 예전에 개발이 실제로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개발돼서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치료도 있는 반면에 정말 최악의 치료도 있었습니다. 우리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다 봤잖아요. 봤죠. 네. 마지막에 그 환자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완전 그 멍하니 이제 박기자는 멍하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지 않았나요? 바로 이제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게 미국과 서양 정신의학에서 확 한 시대를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정신의학, 현대 정신의학의 가장 대표적인 흑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1935년에 포르투갈의 에가스 모니스라는 사람의 시술이 최초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처음에 효과를 보이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찾았다라고 해서 1949년에는 심지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노벨상까지 받으니까 이제 확 퍼진 거죠. 그러네. 완전히 그 공신력을 얻은 셈인 거잖아요. 에가스 모니스가 이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한 같은 해에 그에 앞서서 풀턴이라는 사람이 신경과학 학술대회에서 어떤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닌 침팬지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침팬지 2마리가 있었다고 해요. 뭐 베키라는 침팬지와 모나라는 침팬지가 있었는데 지능이 높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인데 이 전두엽을 절제했더니 되게 온순해져서 훈련하기 쉬워졌다. 그리고 모나라는 또 영리한 침팬지가 있었는데 먹이 주기 전에 어려운 과제를 내주면 막 극심하게 화내는 이런 침팬지도 전두엽 절제했더니 지능도 큰 문제가 없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못해도 화를 안 내더라. 이 학술 결과를 보고 이거 사람한테 적용해도 그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가설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요. 정신병 환자들이 보이는 격렬한 감정, 이렇게 막 불안, 공포, 분노, 망상, 강박적 사고 이런 것들은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전두엽과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을 연결하는 회로를 끊어버리는 방법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 여러 곳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기구를 넣어서 몇 번 슥싹슥싹 하면 그 연결들을 없애준 거죠. 그게 뭔가 정확히 타겟팅이 된 수술이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감염에도 당연히 취약했을 거고. 네. 무겁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유행을 타고 실제로 노벨상까지 받게 됐냐?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 중에 막 굉장히 난폭하고 그래서 엄청난 대형 수용소들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졌던 환자들이 순식간에 얌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획기적인 치료법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행동 문제가 줄어들었다라는 관점에서만 평가를 한 거죠. 치료의 효과를. 그러게. 네. 어. 어떻게 보면 사실 치료자의 관점보다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통제하기 네. 쉬운 상태를 만들었다. 라는 점에서는 성공적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수술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가 방법을 하나 개발해냅니다. 경안화 트랜스 오비탈 로보토미라고 해서 경안화 전두엽 절제술. 이 눈꺼풀 속으로 해서 송곳 같은 걸 찔러 넣어서 그러면 머리에 구멍을 뚫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두엽 백지를 잘라낼 수 있다라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낸 건데요. 몇 분 만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으니까 공장식으로 수술이 돌아갔다고 해요.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 그래서 수술이 급격히 확산됐다. 몇 분 만에 수술이 끝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하는 신경외과 수술을 이제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도구를 넣어가지고 아마 그냥 흔들고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상처를 내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진짜 끔찍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1940년대에서 50년대 미국에서만 한 4만에서 5만 건 시행된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조현병, 우울증, 불안, 강박, 충동 조절, 막 심지어는 이제 말 안 듣는 아이나 히스테리 여성 등 정신병적 사례가 아닌 거에도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케이스에도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두엽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네. 공격성은 진짜 많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마치 로봇이 된 것 같다. 감정 표현도 못하고 성격 변화가 와서 무기력해져 있고 멍해져 있고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영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니긴 합니다. 끔찍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4만에서 5만 건이나 있으니까 더 사회적으로는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촉매가 돼서 정신의학에 이제 비난하는 반정신의학 세력들이 결집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탈수용화 되는 이런 과정들로 또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좀 현대 정신의학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사기치는 거지. 니네 과학적이지 않은 거지.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이렇게 정신의학의 역사에는 지울 수 없는 흑역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하지만 ECT를 발견한 것처럼 그 와중에 발전도 일어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치료법들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다 사장되게 된 거는 결국 1952년에 기적의 약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적의 약물이 나오면서 또 이게 결국엔 탈원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떠나서 집에서도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약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에 우리 오동원 박사님께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신의학의 발전, 흑역사 스토리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흥미 있고 심도 있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